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저는 오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잘 그린 그림을 목표로 삼아 따라잡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잘 그리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잘 그리고 싶으면서 사진 모작과 크로키를 꾸준히 하기 힘들어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그림 공부 서적을 사다 놓기만 하고 제대로 끝까지 따라 그리지는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게으르고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우리는 그림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최근 라키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석가님과 합방하신 것을 봤습니다. 두 분은 그림계에서 굉장히 탑급에 속하시는 엄청난 분들이시죠. 또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배움을 청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두 분이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셨더라고요. 라키님은 SNS와 같은 커뮤니티에 그림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석가님은 꾸준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도움이 되므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즐겨야 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두 분의 이야기가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라키님의 경우 어릴 적 부모님께서 관심을 안 주셨고 단 하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반면 석가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나가셨다고 합니다. 또 라키님의 경우 SNS에 그림을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때 공허감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어릴 적에 받았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노력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 유능감을 느낄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많은 것을 이뤄낸 지금도 자신이 잘 못 그리고 하루 10시간은 그렸어야 했었다며 5시간 그렸던 과거를 아쉬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석가님이 말씀하신 SNS에 그림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에서 상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님은 그림도 언어라고 표현하셨고 이 그림으로 소통을 하는 형태이므로 SNS에 올리고 반응을 살피는 것은 석가님에게 있어 아주 당연한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까요? 제 부모님은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제 그림에만 관심과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과한 칭찬을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그림을 자랑하면 오히려 꾸중을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릴 적 제가 그린 그림이 스스로 만족스러워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손을 더 멋있게 일필휘지 일획으로 좀 살아있게 영혼이 담겨있게 더 노력해야지 등의 이른바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혀 닿을 수 없는 경지를 말씀하시니 좌절과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뭣도 배운 적 없는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랑하면 좋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너무 과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바로 스스로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랑하거나 실력에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제 부모님이 제가 미워서 저를 망치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는 제가 현재에 만족하고 노력을 게을리할까봐 그러신 겁니다. 하지만 이 훈육 방법은 엄청난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는 육아 정보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과한 칭찬을 하신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또 부모님 본인들도 어렸을 때 관심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줘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요즘은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V에도 육아정보 다큐나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하물며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하는 법,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는 건데요. 운이 나쁘게도 저는 결과만을 칭찬받았습니다. 집중력이 참 좋구나. 노력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혼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와 같은 칭찬이 아닌 너 커서 화가해라. 정말 잘 그린다. 와 같은 결과에 관한 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익숙하게 들어왔던 칭찬인가요? 아마 저와 같은 세대는 과도기적이라 이런 칭찬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 세대로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과만을 과하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불안해집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하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빨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팁이나 스타일을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반복해서 입증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때문에 스스로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려서 무리수를 두거나 실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라키님이 말한 SNS에 그림을 올리면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안정애착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괜찮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림을 그릴 때만 관심, 애착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그림을 잘 그려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림 이외에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공부를 잘했을 때만 관심을 받는다면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매달린다는 것은 건강하게 몰두한다는 것이 아닌 불안함에 치여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행동했을 때, 부모님 말을 잘 들었을 때만 관심을 받는다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겠죠. 더욱 최악인 경우는 바로 잘못했을 때만 관심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무관심에 비하면 혼나는 것도 관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한 가지에만 관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가치가 있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 또한 그림 이외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으니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자아 깊은 곳에 깔리게 됩니다. 심지어 남의 것과 비슷하지 않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말이죠. 마치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라는 것과 같이 느껴지네요. 종합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삼고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 전반이 우울해집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은 다 걷어내버리고 늘 불안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미술대학도 나오고 게임 회사도 꽤 오래 다니며 지냈지만 마침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림을 그리면 느끼는 감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내내 높은 기준에 놓치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평가하며 채찍질하다 보니 마음이 난도질되었고 그림을 완성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도 아니고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치심만 남게 됩니다.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그림에서만 적용되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림뿐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면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면서 번아웃 된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모두 외면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유연감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체할 만큼의 자기 유연감과 존재감을 채워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 유연감이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인데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산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상담을 받고 많이 나아지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심리 정보들이 비로소 마음과 감정으로 체득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작은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해도 괜찮다는 것, 무엇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어떤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입증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마음 자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몰입할 때 아주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한 번쯤은 배고픈 것도 졸린 것도 있고 몰입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관심받는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몰입은 그림 그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몰입, 플로우 이론의 창시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국 클레어몬트대 교수는 말합니다. 기본적 수준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 뒤엔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행복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서 몰입을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몰입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행복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 배고픔, 피로,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도 의식에서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집중의 상태를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몰입의 가장 최적의 상태는 언제일까요? 몰입은 도전과제와 개인의 능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됐을 때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합니다. 도전과제가 개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지고 도전과제가 능력에 비해 너무 쉬울 때는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몰입을 얼마나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팁들은 검색을 하거나 책을 사거나 온라인 강의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지금 우리 실력에서 아주 약간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림 도전 과제를 선정해서 몰입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다 보면 노력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림 실력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감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